신숙주는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이거 학문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을 맡겨도 큰 일을 해낼 인물이라고 극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요, 종종 손자인 단종을 안고 집현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사후에 이 아이를 잘 보살펴주라. 세종은요, 자신이 없는 조선의 미래를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세종은요, 신숙주에게 미처 큰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왜죠? 1450년 2월 17일 아이고. 세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스물세 살 조정에 나와 34살의 나이가 되기까지 삶의 이정표나 다름없었던 이 세종. 그 세종의 죽음. 와, 뭐 신숙주는 이때 거의 패닉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숙주는요, 마음을 다잡았을 겁니다. 죽은 세종을 위해서라도 그의 적장자로서 왕위를 이은 문종을 잘 보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 신숙주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452년 5월 세종의 아들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죽게 된 거예요. 그 뒤를 이어 왕이 오른 건 12살에 불과한 세종의 손자 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즉위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1452년 8월 10일 신숙주는 운명을 뒤바꾸는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여보게 신숙주, 어찌 문 앞을 지나며 들어오지 않는가? 그 시작은 신숙주를 향한 누군가의 부름이었습니다. 옛 친구를 어째서 찾아와 보지 않는가? 네, 신숙주 자네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지 오래였네. 이 신숙주를 집에 들인 이 인물은요, 신숙주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풉니다. 그러다 농담처럼 이런 말을 건넵니다. 사람이 다른 일에는 목숨을 아끼더라도 사직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야 하네. 나와 함께 명나라로 가지 않겠나? 새롭게 즉위한 조선의 왕 단종의 즉위를 명나라의 황제에게 승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과 함께 명나라에 가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숙주에게 이런 제의를 한 인물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 HTX 갔다 왔잖아요. 네. 수양대군. 에? 아니죠. 저는 성삼. 바로 성삼. 이 사람입니다. 자,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당시 왕이었던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신숙주하고 수양대군하고 동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도 같고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 이 집현전에서 한글 창제에도 참여하게 해서 지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쩐지 안 친하고는 먼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장거리는 특히.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해서 우리 같이 명나라에 가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기는 또 다른 의도도 있죠. 그렇지요. 단종이 즉위한 이후에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대신대 권력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야심이 컸던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의 즉위를 알리는 고명사원사를 자청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신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속으로는 조정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속내가 벌써 있었네요. 나는 아무 야심이 없어. 나는 오히려 그 조카를 도와주러 명나라까지 갔다 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런데 왜 수양대군이 콕 집어가지고 신숙주를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일단 언어도 잘 되고 오호. 똑똑하고 음흠. 세종 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수양대군은요, 아버지 세종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큰일 맡길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수양대군은요, 사신단에 신숙주를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요즘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중국 갔다 오는 걸 맞아요. 진짜 쉽게 생각하는데 비행기 한번. 그거 정말 목숨 걸고 갔다 와야 되는 맞아요, 길들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친구 이상의 엄청난 동지의식 뭐 이런 걸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자, 그렇다면 명나라에 함께 가자라는 이 수양대군의 제안에 그때 신숙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부가 오. 아녀자 손 안에서 죽는다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른다고 할 만합니다. 근데 무슨 뜻이에요? 즉, 장부라면 나란 일을 하다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신숙주는요, 수양대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 장부라면 선생님, 수양대군은 약간 왕위를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어린 왕이 있으니까 이 노신들이 국정을 만들어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자칫 이러다가는 국가에 큰 병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에 반대되는 세력의 힘을 도모할 필요도 있겠다 했을 때 수양대군이 아닐까. 오호.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자, 단종 즉위 초 신숙주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집현전의 상황을 기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현전 직제학 하위지가 사직하는 글을 올리기를 늙은 여우가 없어지면 내가 돌아오겠다 하였는데 이는 김종서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집현전 학자들이 권력을 쥐고 이 월권을 휘두르는 대신들에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현전 학자들에게 대신들과 대립각을 세우던 수양대군은 어쩌면 아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숙주도 수양대군의 권력욕이 왕위를 노린다는 것까지 짐작하지 못한 채 수양대군의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가면서 여러 얘기 나눴을 것 같은데 막 뭐 단종 너무 어리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야 근데 김종서 씨 너무 심해 뭐 이런 거 살짝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 물론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네. 국정에 대해서. 그리고 신숙주는 진짜 똑똑한 분이잖아요. 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 알아도 조용히 했을 거다. 네,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변절자로. 근데 아니면 단종을 지켜달라고 했으니까 순전히 처음에는 진짜 단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개유정난 아시잖아요. 네. 개유정난이 이게 이 중국 갔다 온 다음에 한 1년 훨씬 지나서 아마 그게 벌어질 거예요. 개유정난에 실제적으로 신숙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신숙주 같은 뛰어난 참모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속내를 세조가 신숙주에게 털어놓지 않았을 것이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걸 먼저 들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아니다로 바꾸겠습니다. 아니다. 네. 야, 좋습니다.